자, 들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가시면은 유량과 저량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배표를 하나 정도만 쳐놓으시면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유량 저량에 대한 그 예제가 외울 게 많죠, 그죠? 근데 거의 이거는 기출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 기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가 이제 굉장히 또 논란이 돼서 잘못 내게 되면 이게 이의시청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 출제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예민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천기두설인데, 그죠? 출제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낼 거냐고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줘요. 저한테 가르쳐 줬다는 자기가 잘리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거든. 유량저량이 잘못 나오면 이의시청 들어가지. 그러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나 같으면 기출문제 내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그렇지 뭐 기출에서 내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했어. 그럼 기출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강사들이 저도 20년 강의하는데 강사들이 굉장히 난이도를 높여놔요. 그 옆에 보시면 뭐 손익계산서와 대차조조표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거의 뭐 이 교수 수준이죠, 교수 수준, 그죠? 그래서 가는데 강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거의 다 기출에서 나온다는 거를 가져가시고 이 절양 쪽에서가 조금 이 숫자가 적게 나오거든요. 그럼 많은 쪽을 외우셔야 돼요? 좀 적은 쪽을 외우셔야 돼요? 적은 쪽을 암기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야매를 또 어저께 또 새벽 2시에 만들었어요. 야매를 꼭 새벽 2시에 생각이 납니다. 자다가 딱 새벽 2시, 이상하게 딱 시계 보면 새벽 2시예요. 그래서 이제 절양을 이제 갖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절양을 잡아야 기출이 좀 잡혀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건 자체가 중요한 게 그냥요,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을 잡으셔야 되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무슨 양과 무슨 양이에요? 유량과 저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을 전체로 본다면 수요 공급 파트가 요즘은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7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문제 문항이 작습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많죠.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정책 파트가 그냥입니까? 이 수요 공급이 중요합니까? 아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판단을 왜 했어요? 그냥입니까? 공급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가 지금 무슨 양과 무슨 양을 비교합니까? 유량과 저량. 여기가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이걸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유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유자가 흐를 유자를 써요. 강물이 흐르죠. 그래서 유량은 이제 흐른다는 거. 유량은 이렇게 흘러가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죠. 무슨 말이냐? 아까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기간이라는 걸 우리 변수로서 명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도 나왔어요. 플로우라고 하는 건 흐름이죠, 그죠? 나오고요. 근데 저량이라는 것은 저수지 아시죠? 그냥 있어요? 고여 있어요. 고여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명시해야 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저량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저량은 일정 시점을 명시하라는 얘기죠. 일정 시점을 가지고 따져라. 그래서 영어도 이제 스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톡. 그럼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그냥요 바꿔낼 수가 있어요. 바꿔낼 수가 있죠.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 그럼 우리가 갑돌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그냥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 연봉이 1000만 원이야. 그럼 좋아할까 싫어할까? 쫓겨나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게? 난리 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갖다 주면 쓰러집니다. 자, 그럼 그냥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유량에 대한 변수란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자산이라는 것은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부저. 자산은 시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량이라는 자체는 현재라는 게 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뭐가 맞다? 현재. 그럼 현재 자산이 얼마 있느냐는 거죠. 이건 그냥요 기간이에요. 기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중학교 2학년생한테 야 너 한 달 동안에 용돈이 얼마 받아 한 달에? 그럼 10만 원이요. 그럼 그냥이야 한 달 동안이야. 동안이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너 주머니에 지금 용돈이 얼마 있어? 다 쓰고 2만 원밖에 없어요라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현재입니까? 저량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일단은 제가 다 할게요. 기출에 나온 거를 우리가 이 임대료를 받아요. 그럼 임대료 수입은 만약에 건물주가 임대료 수입이 1000만 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렇다고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고 나올 수 있고 가격이 이제 가치라고 나온다면
자, 부동산 가격이 어떤 건물이 그냥입니까? 요건 시점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까? 오늘이 틀리고 그저께가 틀리고 다 틀리죠. 그래서 뭐 1년 동안 너 부동산 가격이 얼마니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 네 가격은 얼마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 게 자산하고 가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도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러면 지대라는 게 있죠. 지대는 토지의 대가의 수입이 임대료예요. 근데 지가라는 건 그냥요 토지의 가격이에요. 가격은 이제 이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또 잘 나왔던 게 주택 거래량이에요. 그럼 주택 거래량은 100채가 거래됐다. 그럼 그냥입니까? 이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까? 2018년 동안에 얼마만큼, 1년 동안에 얼마만큼 거래되는지 아는 거지 현재 거래량이 얼마냐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생산량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순이익은 이 단기가 따라보세요. 해당 기간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얘기를 해요. 손익계산서가. 맞아요? 근데 대차대조표라는 자체는 아까 자산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자산은 그냥입니까? 자기 자본만 있어요? 타인 자본도 있어요. 그럼 부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부채라는 자체와 자본이라는 자기 자본은 그냥입니까? 이 둘 다 하나의 자산입니까? 자산이거든요. 맞나요? 그 부채라는 게 나올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까지 좀 제가 좀 집어넣고 원래는 요 자산과 가치가 잘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가 잘 나옵니다. 인구수라는 자체는 지금 아이들이 그냥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태어납니까? 그럼 애냐 지금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럼 그냥요 시점에 따라 틀려요. 그럼 인구수라는 것은 시점이니까 절량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신규 주택만 있어요. 기존에 재고 주택도 있어요. 재고 주택도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설명을 해보는데 A 지역에 만약에 지금 100채가 있대요. 그냥입니까? 2018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양이래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죠. 맞죠? 그럼 이건 기존 주택이에요. 그럼 신규예요? 재고 주택이에요. 그러면 그냥요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현재 존재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일정 시점이라는 건 절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매도 기초야매가 있는데 따라서 절량, 시점 이게 들어가죠. 시점이니까 절량이 연구한 거야. 별로 안 좋아하네. 절량이니까 시점이라고. 야,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30분 동안 생각한 건데. 자, 그다음에 유량은 그냥요 플로야. 하늘에 따라서 UFO 떠 있죠, 그죠? 야, 나도 초라하다 진짜. UF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존재하니까 기존 주택은 절량이죠. 그냥이요 일정 시점이에요. 그럼 시점이라는 자체는 유량이다, 절량이다? 절량이죠. 주택 공급량이 100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이 주택 공급량이 100채가 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공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10채 공가면은 90채만 사람이 보유하고 있죠. 그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지역에 2018년 12월 31일 날 봤더니 150채가 됐대요. 어머, 그냥이요 50채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50채가 1년 동안 지어졌죠. 그럼 우리가 50채가 지었다는 건 됩니까? 신규주택입니까? 신규주택이에요. 그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신규주택이라는 자체는 요거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1년 동안이죠. 그럼 요거는 유량이다, 절량이다? 유량이 되죠.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50채라는 거죠. 그럼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50채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신규입니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이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채가 미분양이면 40채만 사람들이 팔려나갔죠. 그게 이제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재고주택은 유량이에요. 재고주택은 절량이에요. 신규주택은요. 유량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요. 물이 흘러서 여러분 욕조에다 물을 흐르는 양은 무슨 양이다? 유량이죠. 그건 이제 한 시간 동안 2시간 살 수도 있잖아.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여 있어요. 누렇게 떴어요. 그냥입니까? 이건 절량입니까? 절량이라는 거죠. 오래된 건 절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봐봐요. 지금 우리가 본다면
지금 여기서 늦게 오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현재 시점이 여러분들 숫자는 그냥입니까? 절량입니까? 절량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한 시간을 딱 봤을 때, 나 이 개론이 어려워. 나 집에 갈래! 나갈 수도 있죠. 이거 좀 해봐요. 들을 수도 있죠.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죠. 이 한 시간 동안의 양은 또 절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근데 시험 문제는 지금 유량에 대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럼 절량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따라보세요. 재고, 인구, 자산, 가치, 이 네 가지 나오고 한 번도 다른 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유량이라는 것은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쪽으로 가야 돼요? 적은 쪽으로 가야 돼요? 적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제가 아까 자산은 부채도 자산으로 들어갔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입니까? 거의 기출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합격하고 싶죠? 제가 야매를 만들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좀 유치하긴 한데 제가 아니라 이제 거의 저희 강사분 지인들이 수강생분들하고 좀 이렇게 썸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총각분들이 그죠? 그래서 결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제자가 부인이에요. 누가 부인이다? 제자가 부인.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재고, 인구, 자산, 가치가 네 가지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부채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자가 부인이에요. 누가 부인이다? 좀 스펠링이 달라. 제자가 부인이에요. 그다음에 재고. 야, 나도 2시에 만들었어. 재고. 누가 하고 싶은지 알아요? 자산, 가치, 부채, 인구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채는 제가 예상해요. 아시겠죠? 암기할 수 있어요? 반응이 안 좋다. 여러분들이 마루타야. 이걸 해야 먹히면 내가 다 내일 해. 괜찮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저가 뭐예요? 절량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자가, 가가, 부가, 인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채는 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일단은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줘서 박스 있어요? 그 나왔던 것들만 얘기해 볼게요. 유량은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프로라고 그랬다. UFO. 프로가 나와야 되죠? 그럼 얘는 한 달 동안이라든지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럼 거기 보시면 소득 있어요, 소득? 소득이나 급여나 똑같은 얘기죠? 임대료 수입이나 소득, 순영업 소득, 연간 이자 비용. 연간이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주택거래량 신규주택이라는 게 있죠? 절량 있어요? 자, 에브리바디. 그다음에 저는 제자가 부인이다. 그러면 제가 뭐죠? 재고를 찾으셔야지. 야매만 알면 안 돼. 재고 찾아. 재고. 자산. 가치. 그 다음에 부채. 인구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것만 좀 잡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은 확인 예제 보시면 절량을 찾으라 그랬죠. 그다음에 저는 제자가 부인이다. 제가 뭐죠? 재고, 자산, 가치, 부채, 인구라는 거죠. 어머나! 5번 있어요? 자산, 가치 있죠? 요게 절량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소득하고 연간이라는 게 들어갔죠? 연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건 다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다 유량이에요.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적게 나갔어요? 3년에 1,000만 원인데 모르죠, 그죠? 날 봐봐요, 좀 제발. 돈이 들어오고 나가 다 유량이라니까? 소득이든지 이자 비용이든지 수입이든지 급여라든지. 그렇죠? 근데 친절하게 연과 월을 정해놓으셨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유량을 찾는 게 빨라요? 절량을 찾는 게 빨라요? 그래서 오늘 빨리 프린트로 가보세요. 식기 전에. 다 까먹겠다. 1번이 맞나 보세요. 1번이 맞나 틀리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1번이 맞아요? 자, 7, 8 봐요. 저는 제자가 부인이다. 그러면 재고 있죠, 자산, 그죠? 좀 해, 그냥. 그죠? 그럼 절량이 나와줘야 돼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량에 대한 변수는 별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요 단어들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유량이 맞아요? 저량이 맞아요? 저량이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일정 기간이 있죠? 그럼 일정 기간은 스톡입니까? 플로우죠, 플로우. 찾았습니까? 영어도 나왔어요, 우리 시험 문제, 영어도. 그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확인 예제 보시면 그 유량은 플로우고 저량은 스톡이라는 얘기를 적어놨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나 이시청 들어가는 거 나와서 봤어. 학교는 해 영어가 웬 말이냐, 웬 말이냐 하는데, 따라서 UFO. 그럼 유량이 나와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도 나와, 영어도. 스톡이에요, 플로우예요? 플로우죠. 이해 가셨어? 알았어. 이제 됐습니다. 근데 90페이지로 가볼게요. 90페이지로 가시면은 차근차근히 경제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어려워요. 90페이지 밑에 보시면 수요 함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함수? 굉장히 막 경기를 일으키죠. 함수라고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함수 딱 나오면 막 치들 떠요, 그죠? 수요 함수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거나 잘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저는 제자가 부인이다. 아시겠습니까? 학교는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다 맞춰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전도 좀 해. 공식이 맞춰. 자, 무슨 함수? 수요 함수죠. 체크하셨죠, 그죠?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냥 저는 제자가 부인이다. 이것만 합격해.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여러분이 한번 저를 그럼 제가 맞을까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게 나온다는데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납니다. 올려놔요, 후기를. 얘는 다 뻥이다, 뻥이다 그러면 잘리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존재했다는 건 그냥이야 적중이 돼서 그래. 수상한 후기 좀 봐봐. 난리 났어, 그지? 보세요? 안 보는 것 같아. 자, 존재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 알겠죠?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저는 제자가 부인이다.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근데 그만 하면 안 돼. 저가 뭐야? 제가, 자가, 가가, 부가, 인가, 이게 아니지. 야매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죠? 근데 이건 그냥이에요. 저량이에요. 그냥입니까? 현재라는 게 들어갑니까? 재고가 현재 재고잖아. 얘기 좀 해봐. 자산도 현재 있는 거고, 가치도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부채도 현재고, 인구도 지금 현재라는 거죠. 아까 제가 대차대조표라는 거 기억나시죠? 대조표는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지금 시점에서 이걸 갖고 가져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거 봐요. 그냥 자, 할게요. 무슨 함수? 수요함수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경기를 일으키는데 함수가. 자, 그럼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공급자가 수요자를 꼬셔야 돼, 안 꼬셔야 돼? 꼬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땡겨서 사야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내 말 틀려? 맞죠?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따라서 결정 요인, 결정 원인이거든요. 뭘 그 원인을 보느냐. 그래서 용어 정리는 좀 하셔야 돼요. 야매만 가는 게 아니라 함수가 펑션 관계인데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그래요. 무슨 변수라고 한다? 독립변수. 독립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라 그래요. 그럼 종속변수가 결과죠. 그럼 결과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종속변수라는 자체가 뭐냐면 수요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요량을 늘리려면은 그냥입니까? 꼬셔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돈이죠.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가격만 있어? 가격 이외에도 있어. 가격 이외에도 있죠. 그런가요?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그냥입니까? 분양가가 제일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돈을 받을 때 우리가 자기 돈이 아니라 타인 돈을 빌리죠. 그냥입니까? 이자도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돈이 안 중요해? 여성분들 얘기해 볼게요. 돈 싫어하는 여성분 계셔요? 그럼 돈이 현찰이 좋아? 카드가 좋아? 둘 다 좋다는데. 그럼 돈만 봅니까? 돈 이외에도 있습니까? 외모도 볼 수 있고, 마음도 볼 수도 있고, 뭐, 유머러스한 것도 볼 수 있죠, 남자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외모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돈이 필요해. 안 살아봐서 그래. 자, 외모는 그 순간이야. 외모 좋지? 선택하지 마. 돈이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수요 법칙. 법칙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이요.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수요자들은 가격이 비싸야 돼요. 좀 싸야 돼요. 싸야지 많이 사겠죠. 그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에 대한 관계예요.
그럼 요게 같은 방향입니까? 지금 반대 방향입니까?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라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관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책에 보시면 밑에 수요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세로축이 이제 가격 프라이스고요. 이 추가 퀀티티예요. 퀀티티는 그냥이에요. 양이에요. 양.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우하향하는 형태. 그래서 수요 곡선인데 원래 여러분이 직선을 그리는 건 이해하기 편하게 한 거죠. 그럼 만약에 그냥 원을 빼고 200원이다 분필이, 그럼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양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줄이고 100원이면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럼 수많은 점들이 연결하는 곡선이 무슨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에요.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공급법칙도 있겠죠. 공급법칙. 공급법칙을 본다면 공급법칙도 가격이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비싸야 많이 팔죠. 그래서 공급량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격과 공급량이 그냥입니까? 이건 같이 움직입니까? 비례입니다. 그럼 플러스죠. 정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정.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양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공급곡선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200원일 때는 얘가 두 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은 양을 더 늘리겠죠. 100원이면 양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수한 점을 연결하는 곡선이 무슨 곡선이다? 공급곡선이에요. 그 공급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생긴 모양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올라갔습니까?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체크만 하세요. 밑에 가시면은 수요 법칙은 어떻게 돼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냥이요. 가격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세 번째 보시면 가격과 수요량이 사이가 무슨 관계다? 반비례라는 거죠. 그 마이너스 음의 관계고. 자, 수요 함수는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러분 박스만 쳐놓으세요. 가격이 오르면 얘는 수요량이 줄어들거든요. 이따 얘기하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라는 단어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좀 이제 체크를 해보셔서 핵심 꼭꼭에다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수요 곡선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 음의 관계니까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죠? 지금 핵심 꼭꼭에 별표를 하나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자, 우하향하는 이유가 그냥이에요. 수요 법칙 때문에 그래요.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하향하는 이유가 두 가지를 가지고 봐요. 지금 우리가 가격 효과라는 자체는 자, 좀 전에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을 줄이겠죠. 무슨 법칙이죠? 그 수요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하는 게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 밑에 보시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얘기가 있죠. 그럼 이걸 합성한 게 가격 효과예요. 자, 그러면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냥이야 글씨도 다르죠. 같다 다르다 달라요. 대체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체제는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라는 얘기죠. 그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바꿔낼 수도 있죠. 자, 이제 보는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바꿔내는데 대체제는 그냥이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A 재화가 비싸면 B를 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장난치느냐면 A 재화와 B 재화가 대체제라고 봐요. 대체제는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무슨 효과와 무슨 효과를 바꿔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소득 효과는 한 재화만 등장해요. 두 가지 재화다, 하나의 재화다. 하나의 재화만 등장하고 소득이라는 변화만 물어봐요. 그런가요? 근데 대체 효과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하나만 재화만 등장할까요? 두 개가 등장할까요? 두 개가 등장하면 대체 효과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요.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하면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 들어가는 거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둘 다 자, 우리가 대칭할 수 있는 거니까 100원에서 자, 우리가 아까 구매력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구매력은 그냥입니까? 살 수 있는 능력입니까? 그럼 갑돌이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000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요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00원에서 만약에 10개를 살 수 있고 얘도 100원에서 10개를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격이요 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럽니까? 수요를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죠. 그게 가격 효과하고 수요 법칙이죠. 그런가요? 그럼 5개밖에 못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소득 효과는 제가 그냥입니까?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요. 두 가지 재화가 안 등장하죠. 그 만약에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내 명목 소득에 대한 월급은 떨어진 게 아니지만 실질 소득이 감소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대체 효과가 아닙니다. 소득 효과예요. 그럼 감소했으니 수요를 늘려야 돼요. 수요를 당연히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죠. 그럼 5개를 줄인 거에서 3개를 줄일 수가 있죠. 그럼 소득 효과는 그럽니까? 지금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하나의 재화요. 2가지 재화가 등장하면 안 돼요. 맞나요? 근데 대체 효과는 그냥입니까? 2가지 재화가 등장합니까? 2가지 재화가 등장하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 효과라는 자체는 A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그걸 줄이고요. 자,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B 재화가 그냥이에요. 100원이에요. 그럼 200원이 싸요? 100원이 싸요?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B 재화라는 것은 A 재화가 아니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나요? 싸졌나요? 싸지는 효과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속하게 안 나와요. 하락했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럼 싼 걸 더 많이 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B에 대한 수요를 더 늘립니까? 늘려서 2개를 더 늘리고 얘를 2개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소득 효과다,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소득 효과는 그냥입니까? 하나의 재화만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변화만 등장해요. 맞죠? 근데 대체 효과는 그냥이에요. 2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그래서 들어볼게요. 지금 소득 효과 있어요? 2가지 재화예요. 얘는 하나의 재화예요. 그럼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거죠. 그럼 면목 소득은 동일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실질 소득이 향상된 거죠. 그 종전보다 더 많이 양을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이거 대체입니까? 소득입니까? 2가지 재화가 등장했어요? 하나의 재화만 등장했어요? 그렇죠. 근데 대체 효과는 2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그럼 대체는 어떻게 돼요? 밑에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가 비싸졌죠? 그럼 그걸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죠? 그래서 싸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해당 재화의 수요량을 그냥 했어요? 늘어나겠어요? 이건 소득 효과예요? 대체 효과예요? 왜 그렇죠? 하나의 재화가 아니라 2가지 재화가 나오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5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거의 여기서 떠요. 시험 문제. 자, 제가 아까 가격만 있다 그랬어요? 가격 이외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학을 강의하는데 그거를 표현을 수요량은 처음 하신 분들 그냥입니까? 양이 붙었습니까? 붙었죠. 이건 가격이에요. 근데 수요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찾으셨습니까? 그렇게 학자들이 표현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 변화와 모의 변화가 다르다는 겁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르다는 거죠. 찾으셨죠? 대빵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트를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도 있어요. 그건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2가지를 이제 표현해서 우리가 들어가겠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는 수요량이라고 나왔죠. 그럼 수요량이라는 건 그냥이요. 양이 붙었어요. 붙었죠. 양이 변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른 조건은 일정해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이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당 재화, 그냥 해당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부동산의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 변화. 자, 그러면서 아파트라는 게 잘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수요 법칙이 가격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 수요 곡선은 아까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가격 때문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을 뺄게요. 200원이고 2개를 사겠다. 300원일 때는 1개를 사겠다. 100원일 때는 양을 더 늘리는 거죠. 이거 그냥이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럼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가격은 안 바뀌죠. 그럼 다른 요인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일정해요.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요인에 있어서 우리 수요 곡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여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를 본다면, 자, 만약에 두 개에서 세 개로 아까 종속 변수라는 거 아시죠? 수요랑.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서 그래요? 떨어져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곡선상이 점이 이동해서 그래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격이요, 가격 이외예요. 금리가 가격 이외죠. 그럼 금리가 인상해야 돼요, 인하해야 돼요. 인하해야 되죠. 그렇지만 수요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우측이에요. 근데 금리가 인상할 수도 있죠. 인상합니다. 그럼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자,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입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요거는 그냥이에요. 그 가격이에요. 그럼 칠판 주계가 수요 곡선이라면 이 수요 곡선이 움직입니까? 곡선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고 점만 이동을 한 거죠. 맞습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건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합니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증가는 좌측이다, 우측이다. 감소는요. 그럼 증가한다는 자체는 더 많이 늘린 거죠. 그럼 수요자가 기분이 좋아서 늘린 거죠. 기분이 좋으면 좌측, 우측, 우측. 기분 나쁘면 좌측. 다시 할게.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기분이 나쁘면. 근데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그럼 어느 쪽으로? 나쁘세요? 그러면 좌측으로. 할 수 있겠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곡선 자체가 움직여.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야매가 이제 약간 들어가는데, 따라서 수요량.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붙죠? 따라서 수요량. 점의 이동. 점의 이동. 놀라지도 않네? 자, 할게요. 점의 이동이에요. 맞아요? 근데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점의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작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지금 몇 회죠? 지금 올해? 30회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업그레이드 됩니까?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보세요. 아까 이 모양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그 뭐냐면 그 생긴 모양을 얘기해요. 맞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작년에 안 나왔다면 다루지도 않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근데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그냥입니까? 이 생긴 형태입니까?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이 곡선이 움직입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증가라는 건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이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곡선이요, 가만히 있어요,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우상향 이동.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나왔단 말이야. 그럼 그냥이요, 우측으로 올라갔어. 우상향 이동한다는 거죠. 그 생긴 모양이에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겁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건 좌측으로 내려갔죠. 그냥입니까? 좌측으로 내려갔습니까? 좌하향으로 곡선이 이동을 하는 거죠.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 왜? 상태를 아니까. 근데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펜을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5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죠. 그러면 동일한 그냥입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까? 점의 이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요? 그러면 니은의 파란 색깔, 이건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고, 수요의 변화는 양이 빠졌죠. 가격이에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틀을 한번 잡아볼게요. 95페이지로 가시면, 자, 첫 스타트부터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몸을 거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 붙으면 그냥이에요. 가격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맞나요? 근데 수요 변화는 가격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까? 그럼 여러 개 찾는 게 나아요? 하나인 게 찾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럼 요 문제는 불안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파트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죠. 그 수요량은 그냥이면 아파트의 가격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몇 번이 있죠? 3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공급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이 양에 대한 변화는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 해당 부동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내가 3번은 도와줄게. 3번 혼자 못 풀어. 프린트 가봐. 내가 도움이야. 3번 찾으셨어? 혼자 못 풀어. 3번은 내가 도와줘야 돼. 찾았지? 지금 가봐. 나 칠판 같이 보면서 가. 3번 수요 곡선이 그냥이야? 이동을 했어. 그랬네. 그럼 두 개에서 세 개로 수요량은 변했죠? 근데 이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 알겠죠? 그럼 양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교재 93페이지로 가보세요. 93페이지로 가시면, 자, 9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제목을 불러봐 주세요. 뭐라고 돼 있죠? 양이 붙었나요? 그럼 가격일까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을 보자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인구는 너무 쉬워요. 인구가 많을수록 더 수요가 늘어나죠. 이건 뭐 필요가 없고,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쳐보세요. 소득. 소득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소득.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죠. 그 제어가 두 가지인데 똑같이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등제와 열등제라고 하는데 우등버스가 좋은 버스죠. 그럼 열등제가 좋아요? 우등제가 좋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는 우등반이고 공부 못하는 애는 열등반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등반이셨어요? 열등반이셨어요? 야, 처음엔 다 우등반이래.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잖아. 뭐 저 열등반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좋은 거예요? 우등제가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면 나쁜 거 사요? 좋은 거 사요? 좋은 거 사는 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걸 정상제라고 해요. 무슨 제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신차하고 중고차라고 한다면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 뽑아요? 새 차 뽑아요? 새 차 뽑죠. 맞습니까? 소득이 높아졌는데 중고차 안 뽑죠? 내 레벨에 이거 뽑으리?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차를 뽑는 이 우등제를 정상제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시험 문제가 얘네들이 뭘 노리냐? 자, 얘는 그냥입니까? 이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그냥입니까? 정상제입니까? 정상제고 우등제고 반대 방향은 열등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제한을 정상제라고 한다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감소하는 제한은 무슨 제다? 열등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내 마음이 안 놓여요. 항상 손 들어봐 이렇게. 안 들으면 떨어져요. 그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죠?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요. 열등제예요. 그럼 엑서사이즈. 소득이 낮아졌는데 수요량도 같이 줄어들었대요. 그럼 무슨 제다? 정상제죠. 왜?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요. 맞습니까?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반대 방향이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대체제 가격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99%예요. 무슨 제 가격? 대체제. 대체제. 찾으셨죠?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 성질이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체제 가격이 있으면 보완제라는 게 있겠죠? 계속 이건지 가는데 우리가 요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얻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요령을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비싸면 안 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빌라와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목을 제가 다른 부동산의 가격으로 볼게요. 다른 부동산의 가격. 해당 부동산이에요? 다른 부동산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 저자가 이제 빌라를 들으셨거든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수요가 줄죠. 근데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이 싸서 그래요? 빌라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대체제예요. 대체제. 대신할 수 있는 재화죠. 그죠? 대체제라 그래요. 그럼 대체제가 싸서 그래요? 대체제가 비싸서 그래요? 안 사고 내 걸 많이 사는 거죠. 맞습니까? 자,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럼 얘를 줄이면 얘를 늘렸죠. 근데 시험 문제는 따라서 가격 대 수요를 물어봐요. 근데 요 가격이라는 것은 해당 재화입니까? 다른 재화입니까? 다른 재화거든요. 맞죠? 그럼 요 방향이 그냥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체제 가격 변화라는 게 있어요. 빌라와 아파트 용도적 대체 관계 상품이 가정했을 때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를 수요를 줄이겠죠. 그럼 아파트가 상대적 가격이 하락하니까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죠. 근데 핵심 포인트는 디귿번입니다. 자, 지금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이 싸서 그래요? 대체재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그럼 내 걸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재 가격과 아파트 내 거는 그냥입니까? 방향이 같은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찾으셨죠? 넘겨볼게요. 보완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완제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완제는 그렇게 우리 부동산에서는 보완제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커피하고 설탕이라는 부동산이 있다고 봐봐요. 자, 그러면은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 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럼 설탕 수요를 줄었다는 것은 설탕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헷갈리는 게 얘도 줄면 얘도 줄잖아요. 따라서 가격대 수요. 근데 이 가격이 해당 재화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야. 그럼 아까는 똑같이 움직였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보완제 가격 보고 계셔요? 천천히 가, 천천히. 그럼 설탕과 커피가 보완 관계의 재화로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커피 수요량이 줍니까? 커피만 줄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무슨 제? 보완제라는 거죠. 그럼 디귿번이 키포인트인데 지금 아파트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제가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 또는 감소 또는 어떻게 돼요? 좌측을 이동했죠. 그럼 지금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냥입니까? 내 걸 줄였습니까? 줄였죠. 지금 보고 계시죠? 되셨습니까? 자, 할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마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빌라 가격이 오르면 이게 빌라가 대체제라면 사시겠어요?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안 사시겠어요? 내 걸 사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은 수요 대 수요가 상식이에요. 얘를 줄이면 얘를 늘렸죠. 근데 시험 문제는 따보세요. 가격 대 수요. 가격 대 수요를 직접적으로 봐요. 근데 해당 재화입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입니까? 그럼 대체재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주 대답은 잘해요. 그럼 얘 올라가면 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보완제는 그냥입니까?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집니까? 그럼 커피가 비싸면 커피 수요 줄이죠. 설탕 수요도 줄였죠. 수요 대 수요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따라서 가격 대 수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자 할게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X제의 가격이 상승해서 Y제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였습니까? 무슨 제죠? 대체제예요. 연습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가격 대 수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 이건 그냥입니까? 지금 보완제입니까? 그러면 X제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Y제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었죠. 그럼 이건 무슨 제다? 보완제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가격 대 수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이걸 좀 연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 있어요. 5번도 잘 나와요. 가격 상승입니까? 상승에 대한 예상입니까? 예상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사재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수요가 감소합니까? 수요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예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가격이 상승했나요? 상승 아직 안 했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상승을 했습니까? 가격은 상승을 안 했습니까? 그럼 상승할 거를 예상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제가 작년에 이제 부동산에 좀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913 정책 아시죠? 지금 중개하시는 분들은 913 정책 이후서부터는 거래가 없어요.
왜? 정책이 심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까?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럼 막 7, 8월 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좀 해봐요. 그럼 7월 말에 딱 봤을 때 그냥입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재기를 한다는 투기 수요를 얘기를 해요. 그럼 수요 감소한다, 수요가 더 증가한다?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수요 변화 들어간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나올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별표. 그럼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이 자산 투자재로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를 것 같다니까 미리 오르기 전에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다른 거는 6번 수요자의 선호도라는 게 있죠. 아파트의 선호도가 크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상의 장기적 수익률 추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대체라는 건 주식이잖아요. 주식이 장기적인 수익률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겠어요? 당연히 감소하겠어요.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밑에 박스로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상제, 열등제 찾으셨습니까? 정상제는 그냥입니까? 소득과 같이 움직입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양도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열등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수요는 감소하겠죠. 반대고요. 지금 대체제와 보완제 아시죠? 그럼 대체제 가격과 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그럼 나도 늘어나죠. 그런가요? 근데 보완제 가격과 나는 그냥요 반대로 움직여요. 내가 감소한다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선호도 기여도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증가하고 가격 상승 예상은 증가하죠. 모가지론이야 모기지론이야. 이게 보금자리론이거든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대출 금리를 어떻게 된다? 인하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융자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은 이게 LTV와 DTI거든요. 자, 이거를 하향 조정시키면 돈을 덜 빌려줘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그냥 수요예요, 부동산 수요예요. 그럼 부동산은 1번 쌉니까? 아까 고가입니까?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다음 2번 일반 제야보다 구매 절차가 복잡하다고 돼 있죠. 여러 가지 등기도 해야 되고 구매 조건이 까다롭죠. 3번 경매 공매를 볼펜은 경매 공매 안 하죠. 부동산은 경매 공매 한다고 하죠. 방법이 틀리겠고 4번 수요 활동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 용도의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어르신네들은 아파트를 좋아해요? 단독주택을 좋아해요? 젊은 층이 아파트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탄력성이니까 아직 하지 마시고 넘겨볼게요. 자, 양거로 8번 아직 잡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더 알아보기 보시면은 딱 하나만 잡으세요.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라는 게 있나요? 자, 아까 잠재 수요는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실질적 수요는 아까 유효 수요였죠? 구매력을 뒷받침한다는 거죠. 근데 잠재적 수요는 그냥입니까? 살 의사는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유효 수요가 되죠? 그 예비 수요라는 거죠. 예비 신랑과 신부도 그냥입니까? 나중에 결혼을 합니까? 하니까 예비 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수요까지 배웠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만만치가 않아요. 자, 아까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 양은 그냥이에요. 이건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찾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수요량, 전매 이동, 가격 때문에 그래요. 얘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라는 거죠.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냐, 곡선 자체 이동이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양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내려가는 형태입니까? 형태인데 이건 그냥요 곡선이 이동을 해요. 그럼 이건 올라가죠. 우상향 이동한다고 하고요. 이건 좌하향 이동한다는 거가 작년에 나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손 들어보세요. 자, 소득이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죠? 반대로 움직이면 이게 나와요. 이따가 그 다음에 요 대체제와 보완제 아시죠? 그다음에 가격대 수요. 해당 제와요, 다른 제와요. 그러면 X제 가격이 올라갔더니 Y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건 대체제라는 얘기죠. 근데 보완제는 그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거. 요게 좀 어려워요. 아시겠죠? 다시 가볼게요. 이 대체제와 보완제는 제가 아까 99% 나온다 그랬죠. 왜냐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솔직하게 해봐.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사람이 솔직해야 돼. 대체제는 그냥 대신할 수 있는 재화야. 그렇죠.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대답은 잘해? 그럼 내 거 샀죠? 그냥요,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수요 대 수요는 이해가 가요. 그냥요, 대신할 수 있어요.
얘 안 사면 얘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대 수요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그래서 가격대 수요. 근데 해당 지화예요? 다른 지화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빨리 대체를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커피라는 건 우리 커피와 설탕은 보완제죠. 커피가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커피 수요만 줄어요? 설탕 수요도 줄어들어요. 정말? 그럼 얘도 줄면 얘도 준다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맞죠? 근데 가격을 갑자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격대 수요.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은 보완제라는 거죠.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그냥 편안하게 대체재가 비싸면 사요, 안 사요? 내 걸 늘린다는 거죠. 수요 대 수요는 반대예요. 근데 그냥입니까? 가격 대 수요를 물어봅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커피와 설탕은 보완제죠. 커피가 오르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둘 다 줄었다는 건 수요 대 수요는 우리가 상식이거든요. 저는 상식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요. 근데 수요를 물어봅니까? 가격대 수요를 물어봅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격대 수요를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해당 지화입니까? 다른 지화입니까? 그럼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를 자꾸 연습하시면 요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좀 어려워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예상이에요. 그럼 수요를 또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